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할 거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생명체가 진화할 때 얘들아 생명체가 진화할 때 원래 세포가 하나였겠니 여러였겠니? 하나였겠죠. 그래서 예전 세포들은 원시 세포들은 어땠냐면 혼자서 운동도 하고 소화도 하고 단백질도 만들고 배설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혼자 했었어. 이렇게 단세포 생물의 형태로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진화가 됐을 때는 어떤 일을 시작해 봤냐면 둘이서 예를 들어서 이 세포는 이 세포는 소화를 한번 담당해 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얘는 운동에 대한 기관만 발달시키면 되고 얘는 소화만 하면 되니까 사는 게 더 윤택해졌겠죠. 더 유리하고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됐겠니? 수를 이렇게 점점 모아서 이렇게 살게 됐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A세포, B세포, C세포, D세포, E세포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문제가 한 개 생겨. 둘이 있을 때는 야 일로 가자 오케이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얘는 여기로 가고 싶어하고 얘는 여기로 가고 싶어하고 얘는 여기로 가고 싶어하고 얘는 여기로 가고 싶어하면 움직일 수 있어 없겠지. 그래서 대장을 정해. 나중에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 얘를 예를 들어서 대장으로 정했다. 얘를 대장으로 정하면 야 여기로 가자 하면 오케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들을 수 있어 없어? 듣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만든 게 처음에 이런 걸 만들어. 이게 뭐예요? 신경세포를 만들어. 신경. 신호 전달을 하고 싶어서 신경을 만들게 돼. 근데 신경의 문제는 뭐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야 여기로 가자. 야 여기로 가자. 야 여기로 가자. 야 여기 4번이나 얘기해야 돼. 너무 힘들잖아 이거. 그지? 그래서 반복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 A라는 녀석이 어떤 방법을 고안하냐면 여기 모두가 같이 있는 이 연결된 부위에다가 어떤 물질을 뿌려. 이 물질을 뿌려서 이 물질이 닿으면 여기로 가자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게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다 신호 전달인데 특징이 뭐냐면 신경이랑 호르몬을 따졌을 때 누가 신호 전달 속도는 빠를 것 같아? 얘가 빨라. 얘는 얘보다 느려. 다들 안 그렇긴 한데 간혹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어서 언급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민마리집이랑 마리집 뉴런이 있어. 그럼 선생님이 이거 가르쳐 줄 때 마리집 뉴런이랑 민마리집 뉴런이랑 비교하면 누가 느려? 얘가 느리단 말이야. 마리집이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필기해 줄 때 얘가 느리다고 표현해 놨어. 그래서 얘도 느리고 얘도 느리니까 이 두 개는 속도가 비슷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느린 거야. 이해되죠? 다시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느린 거야. 그래서 어쨌든 얘는 여기에 들어가니까 얘보다 훨씬 빠르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착각하지 마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신경은 빠른 대신 문제가 뭐냐면 범위는 어떨까? 좁다. 호르몬의 장점이 뭘까? 여기 연결된 조직에게 뿌리면 내 몸 모든 세포 넓게 작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신호 전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임신에 대해서 태아가 생기는 과정을 보면요. 맨 처음에 뭐가 생기게? 세포가 생기겠지. 세포 분열해. 막 2마리, 4마리, 8마리, 16마리, 32마리, 63마리, 128마리, 256마리 막 이렇게 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그때부터 뭘 만들까? 먼저 영양 공급해야 되니까 순환계, 심장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신경 만들기 시작해. 그래야 이제 세포가 많아졌을 때 통제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얘네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호르몬 OT니까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우리 지금 시대에는 키가 한 182m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래? 180cm에서 2m 정도 되면 182m가 아니라 180cm에서 2m 정도 되면 우리가 뭐라 그래? 아, 와 크다, 키 크네 이 정도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원시나 이럴 때 생각하면 키 큰 사람 어떻게 취급했을까? 괴물, 거인 막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또 어디에 썼냐면 거의 노예로 썼어. 일 잘하니까.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인데 내 가마를 들고 있어. 근데 내 신하인데 이 신하는 노예가 다 거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아이고 왕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신하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 키 큰 노예들은 되게 비쌌어. 일도 잘하고 크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잖아. 노예가 날 들었을 때. 그래서 수요가 컸다고. 그런 식으로 썼어. 그래서 이 노예들이 귀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집트 이런 데 보면 거인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걸 해보냐면 얘네를 연구해서 이걸 많이 가지고 싶은 거야. 이런 거인 노예들. 그래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독특하게.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해봤어. 막 팔도 잘라보고 뚝배기도 깨보고. 그랬더니 거인들의 특징이 있던겨. 어떤 특징이 있냐면 뇌가 요렇게 있고 여기 소뇌가 있고 뇌줄기가 요렇게 있고 여기 중뇌가 있다 치면 중소대 여기 뭐 있어? 뇌. 안 그래도 여러분 이제 여기 간뇌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요. 이제 우리 교과서 그림 보면 간뇌에 요런 돌기 같은 게 있어. 자세히 보면 이제 보일 겁니다. 오늘부터는 관찰을 하십시오. 얘가 뭐냐면 뇌 아래쪽에 존재하는 돌기다라고 해서 이름이 뇌하수체예요. 뇌 아래쪽에 있다고. 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사람이 이 정도라고 하면 거인들은 뇌하수체가 어떠냐면 이만해. 엄청나게 부풀어 있다. 요거를 알아냈어. 지금까지는 이제 이걸 연구했을 때는 이게 별 의미가 없지만 이게 큰 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의 별 실험 다 합니다. 이거 신화 만들려고 거인 죽은 사람 시체 이거 뚝배기 깨가지고 뗀 다음에 얘한테 붙이고 별의 별 짓을 다 해요. 근데 뭐 다 죽었지만 다 감염돼서 죽었어요.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 여기서 왜 거인들은 이게 막 클까 이거를 이제 알아냈어.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GH라는 이게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 호르몬 H로 적을게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내 몸의 세포에 가면 명령이 뭐냐면 야 성장해라 이런 뜻이에요. 커라 세포 분열을 해라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뇌하수체지만 얘는 이게 뇌하수체가 크단 말은 뭔 뜻이에요? 여기에 세포가 많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많아서 더 컸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선생님 제가 키가 좀 작은데 커지고 싶어요. 저도 성장 호르몬 맞으면 커지나요? 이렇게 하면 커질 수 있어. 특히 지금 한창 클 때 맞으면 엄청 효과가 좋습니다. 커져. 근데 단점이 뭐냐면 컨트롤이 되진 않아. 여러분이 키 큰다고 그러면 예쁘게 이렇게 커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크는데 막 턱도 커지고 손도 커지고 막 눈도 커지고 이거 막 뼈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잘 권하진 않아. 너무 키가 이제 작거나 또는 너무 성장이 더딘 친구들한테는 호르몬을 조금 주사하긴 하는데 잘못 쓰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겨지냐면 최홍만 아저씨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아니면 서장훈 아저씨? 아니면 하승진 아저씨? 키 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겼어? 약간 전체적으로 여기 튀어나오고 턱도 크고 손발도 크고 키는 클 수 있는데 특히 여학생 경우 잘못 맞으면 서장훈 아저씨랑 똑같이 생겨진다. 그래서 함부로 맞으면 안 돼. 그리고 첫 번째 오늘 알아야 될 것 뇌하수체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간뇌 있잖아. 간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간뇌는 간뇌인데 간뇌라고 표현 안 하고 이 간뇌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시상하부라 그런다. 얘도 간뇌야. 그럼 간뇌 윗부분을 뭐라 그러게? 시상상부 뭐 이렇게 불러. 근데 어쨌든 다 간뇌예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면 눈이 우리가 어디쯤 달려 있냐면 요쯤 있어.
시신경이 이렇게 지나가. 눈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 눈신경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시상하부, 위쪽을 시상상부라고 해.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는다. 그냥 이건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인증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뭐가 크다 그랬어? 얘가 커져. 계속 커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 눈신경을 눌러. 그래서 그냥 내가 거인증이다 또는 뇌하수체가 이렇게 부풀어 있는 병인지 모르고 계속 살면 눈이 안 보여. 시력이 빨리 떨어집니다. 또는 이 뇌하수체가 일로 커지면은 신경이 이제 눌리니까 시력이 떨어진다 치자. 이쪽으로 커지면 어떻게 될까? 누가 지금 눌려? 대뇌, 간뇌, 중뇌, 뇌줄기가 눌리지. 이러면 죽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뼈가 있잖아. 뼈가 있어서 계속 커지다 보면 계속 뒤로 밀려나. 그래서 이 거인증 걸린 사람들 치료 빨리 안 하면 보통 40세 안에 죽어. 40세, 50세 안에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뭐 괜찮은 사람들 보면 이게 커지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커진 사람들은 이건 별 문제 안 돼. 또 일로 커지면 어떻게 돼? 누가 눌려? 걔네가 눌려. 그럼 지능이 좀 떨어져. 그래서 이제 게임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거인들 보면 막 맞아도 나빠고 와 하고 맨날 공격만 하는 그 아저씨들은 여기가 눌렸을 가능성이 있어. 지능이 떨어져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이런 명령하는 걸 우리가 호르몬이라 했잖아요.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녀석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분비 세포라고 그래.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세포를 이름 부를 때 내분비 세포라고 해. 왜 내분비라 그럴까? 몸 안에다가 분비해. 우리가 몸 안이라고 표현하는 건 보통 어딜 말하냐면 혈관 얘기. 그러면 내 분비가 있으면 무슨 분비도 있게? 외 분비도 있어. 그리고 이런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를 우리 생명에서 뭐라 그러냐면 샘 또는 선 또는 섬 이렇게 불러. 그래서 내분비 세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내분비선, 내분비샘, 내분비섬 이렇게 어떻게 불러도 돼. 다 맞는 말이다. 쌤 틀리다 하고 딱히 안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내분비 선, 샘 뭐가 있을까? 외분비 선, 샘, 선, 샘, 선, 섬. 우리 샘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아? 갑상샘, 갑상샘은 내분비선이야. 우리 대표적으로 침샘. 해봐. 어디로 분비해? 탈탈탈탈. 밖으로 분비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침샘이 침도 샘이라 하죠. 거기서 딱 침선이라고 해도 돼. 침섬이라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생물학이 건너오다 보니까 해석할 때 이제 일본식 한자, 한국식 한자, 중국식 한자를 쓸 때 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다 혼용해져서 우리 책에는 선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둘 다 글랜드라고. 적지 마라 이거는.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내분비 샘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자에 보면 베타 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 지금 몰라도 된다. 저거는 주세요. 우리 공부할 거니까. 이 세포는 내분비샘이야. 베타 세포라는 특별한 세포가 만드는 호르몬이 뭐냐면 인슐린 만들어. 인슐린은 들어봤어요? 인슐린은 뭘 해? 혈당을 낮춰.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 어떻게 낮추냐면 우리 옛날에 소화할 때 배웠던 것처럼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농도가 줄잖아. 이렇게 떨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거나 포도당 자체를 그냥 근육에다가 집어넣으라고 명령하거나, 그리고 이거는 안 적어도 된다, 우리 나중에 배울 거니까. 또는 근육을 계속해서 떨리게 하거나 움직이게 하면 이 근육에서 뭘 쓸까? 포도당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소비량을 증가시킨다거나 이런 짓을 해. 또 뭐가 있을까? 간, 근육.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어. 우리 포도당은 뭘로 돼 있어? 원소가 CHO. 우리 몸에 CHO로 된 거 다른 거 지질 있잖아. 지방 있잖아. 그래서 지방 합성을 촉진시켜버려. 그러면 내 몸에 혈당 떨어지겠죠. 대신 살은 찌겠지만.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해. 인슐린이라는 애는 혈당을 떨어뜨려라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내분비샘이니까 어디다가 분비해? 혈관에 분비. 그러면 천천히 돌면서 언젠가 내 몸의 어딘가로 가겠죠. 이때 이렇게 영향받는 세포들을 뭐라 그러냐면, 영향받는 세포나 우리 몸의 기관을 표적기관이라 그래. 인슐린은 우리 몸 거의 온몸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적기관 이런 말 알아야 돼. 오늘 몇 가지 얘기했다 벌써.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내분비세포, 내분비샘, 선샘이라는 거 얘기했고, 호르몬 만드는 세포들, 그 다음 표적기관이라는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왜 우리가 여태까지 호르몬을 잘 발견을 못했었거든요. 저런 게 있다는 건 짐작은 했어. 근데 발견을 잘 못했어. 왜 그러냐면 이 호르몬은 극미량으로 작용해. 극미량이 무슨 뜻일까? 매우 조금, 이 막 표현할 방법도 없어요. 너무 조그만. 그래서 이제 이걸 양으로 누가 데이터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곤충들도 호르몬이 있거든요. 곤충 호르몬 1ml를 내가 뽑아내고 싶어. 그러면은 메뚜기로 이제 계산을 했더라고. 5톤짜리 트럭에 메뚜기를 가득 실어. 그러면 뭐 몇천만 마리 되겠죠? 가득 실어. 이거 5대. 해서 메뚜기 뚝배기를 다 깨면 1mm 정도 얻을 수 있어. 얼마나 조그맣게 작용하는지 알겠나? 그 정도로 극미량이 필요해. 호르몬은 정말 조그만 양으로도 영향을 줘. 그래서 제가 여기를 막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개만 뽑아가지고 오늘은 OT날이니까 얘기를 해줄게. 호르몬과 관련된 거. 첫 번째,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쌤한테 이거 많이 물어봐요. 환경 호르몬. 그럼 얘는 뭐예요? 환경 호르몬이 뭐예요?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뭐냐면 환경에 있는 외부 물질이야. 외부 물질인데 호르몬처럼 작용해. 우리 그러면 환경 호르몬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따라 그리지 마라. 다친다. 이런 애가 있어. 이제 뭐 여기 뭐 OH 있고 다 안 그릴게.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 요런 호르몬이 뭐가 있냐면 우리 몸에 이제 여기 몇 개 더 붙어 있는데 그거는 생략할게. 에스트로젠. 요거 뭐예요? 여성 호르몬이 있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내 몸에서 이 세포가 이제 에스트로젠의 명령어가 뭐냐면 내 몸에서 여성이 되어라 야. 근육은 많이 생기지 말고 생리도 하시고 가슴도 발달하고 피부도 보들보들해지고 약간 이런 명령을 한다고 이거. 근데 우리 몸의 세포가 얘네를 받아들일 때 얘가 에스트로겐이네 하고 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냥 이런 모양의 뭔가가 오면 이렇게 받아들여.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플라스틱 말고 일반 플라스틱을 썼다. 그러면 그 플라스틱에 또는 비닐봉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열로 가열하잖아요. 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달 음식 시켰는데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막 배달 음식이 쪼그라들어 있어. 이렇게 플라스틱 통 그런 거 본 적 없어? 그런 플라스틱 쓰는 데는 웬만하면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는 플라스틱 지금 열에 대해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긴 물질이 나와. 조금 다르게 생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내 몸에서 얘를 뭘로 인식하겠니? 얘로 인식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 이제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회용 용기에다가 뜨거운 밥을 해가지고 먹었어. 근데 내가 이 일회용 용기는 음식용이 아니라 그냥인데 똑같이 생겼으니까 별 생각 없이 썼어. 근데 나도 모르게 녹아가지고 묻었어. 이걸 남학생이 먹으면 어떻게 돼? 수염 없어지고 가슴 발달하고 살찌고 막 뭐 이상하게 돼. 여드름 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또 이렇게만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떤 환경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처럼 생겨 먹은 것도 있어. 그걸 여학생들이 먹으면 어떻게 돼? 수염 나고 어깨 발달하고 막 근육 생기고 오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밥 잘 안 먹어. 근데 막 맨날 간식 같은 거 이상한 거 맨날 쪼 먹고 라면 먹고 이런 친구들 있는데, 근데 저는 막 단백질 안 먹어도 막 근육이 잘 붙고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은 가만히 보면 이거 열심히 먹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밥 제대로 안 먹고 했는데 나 운동도 잘하는 것 같고 잘 붙는 것 같아. 이게 처음엔 괜찮다가 나중에 보면 막 수염도 조금 나는 것 같고 근육이 왜 이렇게 잘 붙지 싶고 나중에 이게 심각해지면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생리불순이라든지 통증도 되게 심하게 와. 그래서 가정의학과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리 같은 게 너무 생리통이 심해 또는 생리할 때마다 두통이 심해 이런 친구들 가정의학과 가서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걸 먼저 한번 체크해 본단 말이야. 그런 거 분석해 보면 대부분 애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거야 이거. 환경 호르몬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이 섭취해서. 또 두통은 왜 나오냐면 여기 우리 여기 뭐라 그랬어요? 뇌하수체라 그랬잖아. 여기에 요런 호르몬이 나온다. 이거는 안 적어도 된다. 얘가 이름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야. 여학생들도 그렇고 남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성 관련 기능을 할 때 얘가 작용을 하는데 월경할 때도 이게 나오거든요. 생리할 때도 이게 나와. 근데 환경 호르몬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두통이 심해져. 또 불순 생겨. 식이도 안 맞고 통증도 심하고 하열도 심할 수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환경 호르몬 알겠죠? 왜? 얘는 요렇게 작용하니까. 라면 그 봉투에 뭐 얼마나 생겼어? 내가 한 일주일에 2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극미량이라고. 알겠지? 극미량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남성의 여성화 될 수 있고 여성이 남성화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여기 겁나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물어본다고. 페로몬. 페로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니? 2010년대 초반에 선생님 대학생 때 한창 유행했던 게 뭐냐면 페로몬 향수예요. 이제 이 향수를 만들게 된 상업적 계기가 된 논문을 알려줄게. 뭐냐면 A 집단이 있어. A 집단 그리고 비슷한 외모를 가진 B 집단이 있어. 다 멀끔하게 생기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A 집단은 10일 동안 못 씻게 해. B 집단은 맨날 씻게 해. 그 다음 이제 소개팅을 시켜. 똑같은 사람한테. 물론 이제 나갈 때는 이렇게 안 씻었지만 겉은 멀끔하게 하고 나가요. 몸만 안 씻었고 이렇게 여기만 안 씻었고 이렇게 뭐 얼굴을 매끈하게 해서 나가야 돼. 비슷한 외모를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 생각으로 누굴 선택할 것 같아? A, B 중에. B를 선택해야 될 것 같잖아. 기가 막히게 여성들의 90%가 A를 선택해. A 집단을 선택해.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인간들의 차이가 뭘까? 알고 보니까 몸 밖에서 작용하는 호르몬 비슷한 물질이 있어. 페로몬이라고 하는데 이게 씻을 때마다 씻겨 나간대. 그래서 이 남성이 가진 페로몬 이제 이성을 유혹한다? 아닌데?
이성을 유혹하는 게 뭐지? 끌리게 한다? 하는 효과가 있대.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향수에는 페로몬을 넣었습니다 해서 이거 뿌리면 남자가 찾아오고 이거 뿌리면 여자가 찾아오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 실험 결과였다고. 물론 이제 통제 변이는 쌤이 제대로 안 봤지만 이걸 근거로 마구마구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 밖으로 분비하는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호르몬 같은 화학 물질 대충 적을게. 이런 걸 페로몬이라 그래.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 이게 실제로도 작용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방꽃 냄새야. 방꽃. 이거 쌤이 방꽃이라니까 나이트 플라워라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밤나무 꽃이다 저거. 알겠지? 나이트 플라워 아니다. 이거 남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맡아봐 하면 데리고 가기 전에 근처에서 쌤 죄송합니다 하고 도망간단 말이야. 토할 것 같대. 맡아본 적 있어? 맡아본 적 없어 남학생들아? 우리 이쪽에 다 밤나무 아이가? 저기 옛날 학교구나. 밤나무 다 뽑았구나. 그래서 방꽃 냄새 이게 남성의 정액 냄새랑 비슷해. 여학생들은 향기로워하는데 남자들 우와 이러잖아. 실제로 진짜 그렇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화이트 머스크. 화이트 머스크 향 알아요? 이거 좋아하는 여학생들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향노루라고 하는 숫사슴이 있어요. 그 숫사슴에는 취선이라는 게 있어. 그 취선이 이제 그 거시기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성수기가 뭐냐? 짝짓기 시즌에 이렇게 내뿜는 냄새야. 얘가 꽃도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야. 근데 이제 보통 남학생도 여학생도 향긋하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다 페로몬의 영향이 있어. 그래서 그 정액 냄새입니다. 유사 정액 냄새. 그래서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힘들어. 근데 이거 그럼 선생님 이거 만들 때마다 그러면 숫사슴 보자 만들어요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 윤리적 문제 때문에 여기에 꽃 냄새랑 무슨 화학 물질 첨가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비슷하게 만든 냄새입니다. 요즘에는 이거 그대로 못 쓴다. 요 그대로 쓰는 건 진짜 비싸. 요거 말고 이제 좀 독특한 게 용련향이라는 게 있어. 고래토사물. 고래토사물인데 엄청 비싸. 이거 화장품 관련 친구는 알 텐데 요 정도 덩어리 되면 한 20억 할 거야. 이게 고래토사물이 정말 특이하게 이제 바다에 떠다니면서 변성되고 이러다가 이제 육지에 넘어오면 이제 향기는 거의 없어. 그냥 처음에 이렇게 쭈우면 약간 쓰레기 토 냄새 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가공하면 어떤 향기를 넣었을 때 뭐 100일, 200일까지 냄새가 이렇게 계속 은은하게 유지돼. 이것도 페로몬을 조금 함유하고 있거든요. 얘가 사람한테 반응을 하면 나한테 다가와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페로몬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데 식물은 살기 위해서 페로몬을 쓸 때가 있어. 우리 식물들 어떤 점이 제일 불편할까요? 못 움직이지 않고. 원래 이렇게 수업 안 하는데 저번 시간에 수다를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너희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다. 이제 우리가 식물이면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얘 애벌레가 올라왔어. 내 몸을 마구마구 뜯어 먹어. 그 식물을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파란 쪽 없어지고 목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말이야. 이런 걸 참을 수 없잖아. 그래서 식물을 뭘 이용하냐면 페로몬을 마구마구 분비해. 그러면 이거 맞고 누가 와주냐면 짹짹이. 새가 날아가다가 이 페로몬 맞으면 어떻게 되면 야 하다가 좋은 냄새인데 이렇게 간다고요. 가면 얘를 발견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유혹하게 해서 몸 밖에 얘한테 신호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페로몬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왜 웃냐 계속. 그래서
호르몬. 오늘 우리 호르몬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거 했습니다. 알아야 될 건 몇 개 안 돼. 호르몬이 뭔지, 그다음 표적 기관이 뭔지, 내분비샘, 외분비샘이 어떤 건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건 OT 내용이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알려드렸습니다. 거인증 관련해서 GH 정도, 성장 호르몬 정도는 기억하면 나중에 도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83쪽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요. 83쪽에 우리 몸에 있는 내분비샘들 있죠. 쫙 나와 있고 대표적인 것들. 호르몬 엄청 많이 나와. 요거 다음 시간에 다 외울 거예요. 이거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